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3강 양도소득세의 6. 비과세 양도소득,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풀어서 7. 농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8.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봐서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법에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이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처분을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요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파산해서 처분해서 양도세 발생하면 그때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거는 파산 선고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산 선고.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방금 요 7번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 교환은 농지를 바꾸는 거예요. 분합은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에 관한 제도에서 자세히 나오죠. 분할 또는 합병. 자, 이런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을 하는데, 그건 이따 7번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 물론 고가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고가주택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데, 일반 1세대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해당 양도 시점에서 한 주택인 경우면 됩니다. 예전에 2개, 3개 있는 건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양도를 하는데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 이상 보유했으면 그러면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준다. 자, 요 2번하고 3번을 구체적으로 오늘 배우는 겁니다. 바로 2번 농지의 교환 분할,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좀 알아볼 것 같으면, 바로 지금 방금 배운 대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정 요건. 자, 그러면 교환하고 분합하는 그 농지가, 자, 두 농지가 있으면 이걸 교환하고 분합한다면 A 농지하고 B 농지가 있다면 이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쌍방 토지가 다 같은 가격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 차액이 큰 편이 있고 작은 편이 있다면 요 차액이 그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을 했어. 아니면 분합을 하든가 어떻게. 뭐 큰 편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작은 편이 75만 원이야. 그럼 차액이 얼마냐? 25만 원이잖아요. 그 25만 원이면 4분의 1 이하니까 가능한데, 작은 편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럼 차액이 50만 원이에요. 큰 편에 4분의 1을 넘어버리니까 그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4분의 1 이하가 많죠. 비과세 대상이. 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그럼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조건 다? 아니죠. 무조건 다는 아니고, 4가지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의 교환 방법 또는 분합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시행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할 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국가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거야. 자, 이 국가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할 때야. 그때도 역시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경작을 하는데, 농민이 경작을 하는데 아주 필요해.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한 거니까 조건을 묻겠죠. 진짜 경작을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결국 교환에 의해서 새로 토지를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농지를 3년 이상, 자 교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한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경우. 실제 경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법률이야. 법률. 뭐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뭐 농업합동조합법, 이런 법, 농촌 관련 법에 의해서 교환 또는 합병하는 경우, 그 경우 역시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만 교환 또는 분합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농지에 대해서 또 비과세하는 게 하나 더, 요번에 이제 농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교환 분합을 하지만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농지냐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그 농지가 아닌 거야. 왜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어? 빨리 개발을 하든가 해야지. 자 그래서 그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거, 자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을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다 용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해당 농지가 편입이 됐어. 그러면 3년까지는 봐줘. 주거, 상업, 농업지역으로. 도시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지역으로 해당 농지가 편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됐는데 개발 제한이 풀린 거야. 아니면 녹지 지역에 있던 농지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3년까지는 봐줘요. 갑자기 처분하면 처분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농지 교환 분합을 하더라도 4분의 1 이하 하더라도 다 양도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거는 이게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 환경 개편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이제 환지 처분을 하는데, 주로 환지 처분이라는 거는 환지 처분. 이거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나타나요. 그럼 농지가 아니었던 농지인데 도시는 아니었어. 근데 환지 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 지역이 된 거예요. 이미 거기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에게 이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환지 처분하는 경우인데,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거는 자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 이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든가 해서 이제 환지 처분을 하기로 했어. 그건 환지 처분은 시간이 지나야 환지 처분이 돼. 이 환지 처분하는 게 너무 먼 훗날의 얘기야. 그러면 뭐로 한다?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 환지 처분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농지인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는데 이게 농지 외로 지정이 된 거야. 농지 외로. 그 경우에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지정이 된 경우에 이 농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야 농지를 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이 지나면 농지로 안 봐. 그러니까 3년까지는 농지로 봐준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농지가 아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까지는 양도세 부과를 안 해. 이 경우에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라 하더라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에 제일 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 이 부분이 제일 시험 문제 해마다 늘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개 업무를 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 그거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관행적으로 해오는 게 있으니까 다 알죠. 아는데 정확하게 아셔야죠.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지, 어떠한 경우에 해주는지 정확히 알고 중개 업무를 임해야지.
그냥 주소 들은 걸로 아는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깨운하게 알아야지. 알려면. 자,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리고 1세대가 한 세대가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보유 이상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이면은 이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과세해. 이건 좀 달라요. 과세하는 방법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 토지 포함해서 9억 원. 자, 이 9억 원. 9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9억 원까지는 봐줘.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얼마까지? 9억 원까지는 받았어요. 9억 원을 초과할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듯이 양도소득세도 9억 원이에요. 고가주택은. 비슷합니다. 규정이. 자, 보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봐야겠죠.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도대체 1세대가 뭐냐? 1세대의 규정을 알아보니 양도소득세 1세대나 소득세법의 1세대나 다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아. 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안에 있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럼 1주택. 그럼 1주택은 뭐냐? 그 아까 보유기간은 또 뭐고?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자, 그럼 먼저 1세대부터. 1세대. 자, 1세대. 1세대는 거주자가 있을 것이고, 거주자. 플러스, 그러니까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거주자입니다. 한 세대에 대한. 그리고 그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 플러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요 둘은 아니죠. 하나는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비속, 자식들. 그리고 형제자매.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1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갈 수도 있고 자식 없을 수도 있어요. 형제 없을 수도 있고 거주자하고 배우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는. 자, 그런데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치는 경우가 있어. 요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 즉 거주자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 첫째, 장가 안 갔어. 30살이 넘어서 주택은 있는데 30세 이상, 만 30세 이상인 자. 그거 있잖아요. 나이 40 넘어도 장가 못 간 노처녀, 노총각? 요즘은 만원도 시대의 흐름이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사망,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야. 부득이한 경우. 자, 어떤 경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바로 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얘기하는 이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 자, 최저 생계비 이상이고, 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생계. 이런 경우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돼. 미성년자.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든가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든가 부모님 사망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사망 그 법령 시행령으로 정해줍니다. 소득법 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미성년자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1세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세대에 대한 정의. 1세대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 없더라도 세 가지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이혼 또는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서 토지나 주택을 소유 관리할 수 있고 독립생계 유지하는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하거나 부모가 사망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한다. 자, 그러면
1주택. 자, 1세대는 싹 우리가 알아봤고, 자, 1주택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가? 자, 1주택. 자,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1주택.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 1주택은 사실 주택을 하나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으로 안 보는 거 그냥 일반 건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업용 건물, 여인수, 모텔, 호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숙소, 콘도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보여도 양도세에 과세합니다. 비과세 안 해요. 자, 그런 경우고, 자, 이제 부수 토지, 주택이 하나 있어. 자, 주택 건물이죠. 주택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그 밑에 딸린 토지를 우리 재산세 내는 지방세법에서는 부속 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10배까지도 봐줬어요. 10배까지도. 그런데 양도세, 소득세에서는 딸린 토지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부수 토지라고 그래. 부수 토지. 몇 배? 여기는 5배밖에 안 봐줘. 뭐에 5배? 요 바닥 면적 있잖아요. 그거에 5배까지만 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확 줄죠. 소득세. 국세가 더 짜. 지방세는 주민의 편의를 봐주려고 좀 넓혀주는데 국세에서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5배. 물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0배까지도 봐줘요. 도시지역. 근데 대부분 도시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구만. 예외로 둬봐야 하고 20% 이하인 겁니다. 20%도 채 안 되죠. 좀 87%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 부수 토지가 5배를 넘어버리면 5배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야. 울타리가 이만해. 울타리가. 그래도 이 5배를 넘는 이 땅들은 주택이 아닌 거야. 만약 이 땅을 잘라서 팔면 이건 양도세 다 물어야 돼. 그리고 이 전체를 팔았어. 1세대 1주택으로. 그럼 요거까지는 비과세하지만 이 5배를 넘는 이 땅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세금을 내냐 안 내냐는, 부속 토지가 3배밖에 안 되면 의미가 없겠지만 부속 토지가 넓은 경우도 있거든. 10배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물론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 봐주니까 20배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0배까지만 딱 양도세 안 물고 나머지는 양도세 무는 겁니다. 토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1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게, 토지가 이렇게 대지가 2개, 2필지, 1필지, 1필지에 걸쳐서 주택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울타리는 이렇게 전체로 쳐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2필지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비록 2필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의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필지가 2개라 하더라도. 자, 이런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1주택과 딸린. 다만 2개 합쳐서 역시 바닥 면적 5배까지만 쳐준다는 거. 이거는 변화가 없어. 이거는 5배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택이 이렇게 있고 부수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한 세대,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구성하는 구성원이 거주자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어. 주택 건물은 거주자 거고 이 부수 토지는 배우자 거야. 이런 경우 역시 한 세대가 주택과 부수를 다 갖고 있는, 이것도 역시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것도 1세대 1주택.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자, 주택을 분할 양도해. 나눈다는 얘기죠. 주택을 나누어서 분할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됐는지 보면, 하나의 주택을 반으로 쪼개서 반만 양도하는 거예요. 반만. 자, 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2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아직 반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반만 양도하면 요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 3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보고해. 나머지 뒷부분 거 팔 때는 양도세 부과 안 하지만 먼저 파는 건 부과해요. 자, 또한 토지만 잘라 파는 경우,
자, 요 토지 일부만 잘라 파는 경우. 요 역시도 1세대 1주택자 갖고 있고, 이거는 유유 토지로서 파는 거니까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이렇게 잘라 팔 때도.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경우. 겸용주택. 자, 지금 1주택을 했는데, 겸용주택. 주택을 두 개로 동시에 쓰는 거야. 주택 용도로도 쓰고, 주택 외 용도로 써.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자,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 토지도. 한쪽은 주거용으로 써. 자, 주택으로 쓰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주택, 주거 이외, 주택 이외, 다 같은 말이에요.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얘기. 한쪽은 장사하고, 한쪽은 살림하고. 이렇게 보면, 이걸 주택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분명히 한 건물인데. 이런 경우에 겸용주택이라는 게. 자, 이 경우에는 주택 면적하고, 주택 이외의 면적이 있어요. 자, 면적이, 주택 면적이 클 때, 요때는 전부 주택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이야. 야, 주택만 주택. 왜 내가 이걸 나눠놨냐 하면, 재산세에서는 같거나 크면 다 주택이야. 이건 재산세에서 같아도 주택으로 맞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같거나 나면 이쪽으로 넘어. 주택만 주택이에요. 주택만 주택. 나머지 주택 이외는 다 주택 위의 것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 주택이 50%, 주택 이외 면적이 50%라면 토지 역시도 부수 토지 50%는 주택, 50%는 주택 이외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주택을 내가 팔았어. 그럼 양도소득이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으로서 50%는 감면이지만 나머지 50%는 양도소득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로 치기 때문에. 감면이 안 돼.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60%, 40%라면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그때는 감면을 받는 거예요. 이 규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재산세에서는 같을 때 다 주택으로 봐줬는데, 양도소득은 같으면 따로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꼭 마십시오. 네, 이해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물리려고 그래, 국가에서. 자, 그렇다고 이걸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자, 지금 주택을 배우는데, 양도소득 주택, 다가구 주택을 한번 보자고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요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여러분들 민법 배울 때 다세대 주택은 저희가 가지세동을 해서 암기하실 때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다가구 주택은 집업만 기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지금 양도소득에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내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다가구 주택만 하나 갖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팔 때는 비과세, 양도소득 안 내는데,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팔 때, 가구별로 독립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 가구별로 파는 경우. 즉,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독립된 걸로 이렇게 가구별로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방 있고 화장실 부엌, 방 있고 부엌, 방 있고 부엌, 이렇게 해놨는데 통째로 팔 때는 단독주택이야. 그러니까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 안 물지만, 내가 이걸 소유한 상태에서 요만큼만 판 거야. 요만큼만, 가구별로. 그러면 나는 이미 여기 주택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어요. 아까 주택 쪼개 파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주택을 반만 팔 때는 뭐 한다? 양도소득 낸다, 안 낸다?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양도소득을 내는 거예요. 그 구분이 무서운 겁니다. 양도소득을 내냐 안 내냐,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로 팔 때는 양도소득을 안 물 수도 있지만, 쪼개서 팔 때는 양도소득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비과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즉,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이지만 이렇게
가구별로 독립해서 매도를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뭘로 본다?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즉 내가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두 개, 둘로 친다면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50% 물어야 돼요. 50%. 네, 큰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는 세율이 다른 거예요. 세율이. 그리고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 차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